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때로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고착화되기 쉽습니다. 이는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때론 변화하는 세상과의 소통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어른답게 살아가기 위해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자칫하면 새로운 세대나 환경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이 과정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참 편협하다라는 생각을 할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무게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다 보면 우리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틀림없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꼭 정답일까요? 주변의 젊은 친구나 후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과연 내가 경청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다른 이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는 과거에 얽매여 변화를 거부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희는 잘 모른다라는 식의 표현은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말을 스스로에게 한 적은 없나요? 때로는 작은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고정된 생각에 갇히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갈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무수한 길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소통과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1.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 지혜와 자신감을 얻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경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되어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경험이 현재의 나와 주변 사람들, 특히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라는 말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표현은 과거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라는 말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표현은 주로 과거의 방식이 현재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태도를 드러낼 때 쓰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후배에게 업무 방식을 지시할 때,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혹은 친구나 지인 간의 대화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석하려는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 물론 과거의 방식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얻어진 노하우는 때로는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반복된 실수를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적으로 고집할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 말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라는 말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이 유일하고 최선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의견이나 경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좌절감과 반감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시도나 접근 방식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는 이 방식을 써왔으니 그대로 하라고 말한다면 후배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접근을 제안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말을 사용해 본 적은 없는지요? 또한 이 표현은 과거의 방식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 방법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반드시 현재의 문제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변화와 발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라는 말을 사용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새로운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가 더 나은 소통과 협력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왜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걸까요? 이는 안정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인간이 본능적인 심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익숙하고 이미 검증된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거나 실패에 대한 불안을 줄이려는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우리는 발전과 변화를 막고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향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대안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이를 참고하고 나누되 새로운 의견과 방법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후배나 자녀에게 우리 때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다면 과거의 경험을 나누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얼마나 열린 태도로 임하고 계신가요? 또한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만약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소통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경험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이를 강요하거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통의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나 때는 공부만 했어. 너도 그렇게 해야 되라고 말한다면 자녀는 자신의 생각이나 목표를 공유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사가 우리는 늘 이 방식으로 해왔으니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을 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이 성장을 저해하거나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은 하나의 사례일 뿐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나의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변화의 흐름에 맞춰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 대신 내 경험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열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는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소통 방식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2. 나는 이런 거 몰라.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 사회 규범,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며 이 흐름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나는 이런 거 몰라라는 말을 입 밖에 내곤 합니다. 이 말은 변화와 배움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서 멀어지며 성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라는 말은 주로 낯선 상황이나 기술에 직면했을 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AI 등을 익혀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부담스럽고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는 이런 거 몰라라고 선언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나는 시도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이러한 말을 무심코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좌절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는 때로는 무섭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며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학습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배울 수 없어라는 자기 한정적 생각이 나는 이런 거 몰라라는 말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러나 배움에는 나이의 한계가 없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우려는 노력을 멈추고 있지 않나요? 나는 이런 거 몰라라는 말은 때로는 타인과의 소통에서도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나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이 말은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런 거 몰라라고 말할 때 이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소통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타인의 새로운 시각과 방식을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관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세대나 새로운 문화와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하고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배우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건 잘 모르겠지만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단순한 자세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발판이며 새로운 도전에서 배우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이런 거 몰라라는 말 대신 더 알아보자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같이 배워보자라는 말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배움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는 이런 거 몰라라는
말을 방패 삼아 변화와 배움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불가피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 대신 이제부터 알아가자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를 맞이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몰라라는 표현을 멈추고 대신 배움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새로운 배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도전으로 3.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힌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지루해지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이 말은 종종 피로와 좌절감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무기력함에서 비롯되지만 이와 동시에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벽을 쌓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라는 말은 대체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등장합니다. 신체적인 변화, 나이, 사회적 위치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직장에서의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느낄 때 혹은 오랜 목표를 이루고 나서 더 이상 목표가 없다고 느낄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심리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대신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종종 불확실성과 실패의 가능성을 동반하기에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발전의 기회는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입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할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 이는 새로운 도전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우리에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다음 도전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과거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라는 말은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비롯됩니다. 사회적 기대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억누르기도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시선과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호기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시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체력적인 한계를 느낀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도전과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허락하고 있나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라는 생각은 고립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나타나며 소통이 단절되었거나 더 이상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태도를 버리고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자세로 임해보세요.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제약을 가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 대신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삶은 도전과 변화를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가능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라는 말을 멈추고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4.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신의 경험과 지식을 우월하게 여기며 타인의 관점을 폄하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런 말은 때로는 무심코 나오는 표현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소통을 단절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세대 간의 갈등, 직장 내 위계 질서, 혹은 개인적인 다툼 속에서 나타나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드러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타인의 경험과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상사가 젊은 직원에게 이 말을 사용할 때 이는 직장 내 권위와 경험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린 소통을 가로막고 조직 내에서 신뢰와 협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과 타인의 의견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이 흔들리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경험과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타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성장과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 표현은 자주 세대 간의 갈등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에서 부모가 너는 아직 어리니까 몰라라고 말할 때 자녀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와 소통을 단절시키며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각 세대는 각자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대 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지시나 훈계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이를 존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나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으며 각자의 경험과 지식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각과 경험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 대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내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을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나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이 관계에서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소통하려는 의지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표현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소통의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 신뢰와 소통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며 타인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과 시각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은 소통을 단절시키는 표현이지만 이를 넘어서 새로운 소통과 이해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나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은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소통과 이해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소통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계신가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 대신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5. 어차피 소용없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거나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좌절감이 쌓일 때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무기력과 체념을 대변하며 더 이상 시도할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소용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희망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중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오랜 시간 노력했음에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패가 반복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잃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땠나요? 무기력감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무기력감은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더 이상 시도할 가치가 없다고 여길 때 심화됩니다. 실패와 좌절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포기라는 선택지를 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무기력감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걸거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다 보면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실패나 좌절이 더 큰 무기력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도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종종 지치고 무기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 건강을 개선하고자 할 때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루에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쉽게 지치고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친구,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있나요? 지지와 격려를 통해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나요? 함께 나누는 대화와 공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한 무기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지 실패와 좌절 때문에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믿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다시 믿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며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생각 대신 나는 다시 시도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힘과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결론적으로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말은 우리가 무기력감에 빠졌을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찾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은 성장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말을 멈추고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실패와 성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말을 멈추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수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과 태도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반대로 갈등과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 때는 다 그렇게 했어. 나는 이런 거 몰라.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자신의 경험과 한계를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변화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타인에 대한 경계심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현이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상대방과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소통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지만 그것이 자신만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과 시각을 수용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타인을 단절시키는 말 대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말이 가진 힘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어차피 소용없어라는 생각을 멈추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가능성을 믿으며 스스로와 타인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열린 소통과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도전하는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